아파트 전셋값이 2% 넘게 급등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면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등록하지 못하게 막아져 있는 상태죠. 최근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세입자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아파트 전세 살려면 집주인 면접에 6개월 인턴까지 한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남 여유주입니다. 요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전세도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셨을 텐데요. 얼마나 지금 전세 대란이 심각한지, 얼마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대책 이후에 한 달 만에 규제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2% 넘게 급등했다. 신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특히 서울 21개구에서 2.8% 정도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전세 가격이 2.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KB부동산에서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면은요. 가장 낮았을 때 25년 1월달, 2월달 대비해서요. 굉장히 지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10월달 발표한 이후 시점에도 가격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해서 매매 가격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전세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요.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을 보시면 25년도 이후로 26년, 27년, 28년도까지도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나오려고 하면 인허가를 승인하고 착공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가 있겠죠.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기축 다주택 물량이 없죠. 5년 전과 비교해서 다주택으로 전세를 내놓는 공급 주체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면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등록하지 못하게 막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임대사업자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 말고는 기축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일반인들이 다주택으로 한 채 정도 전세 물량 내놓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요. 지금부터는 더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임대사업자 물건이 폐지가 되면서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가 껴있는 상태여서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고도 물량이 많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전세를 놓으면 아파트를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꼭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한 채 갖고 있고 두 채 정도 갖고 있으신 분이 내 물건을 전세 놨다가 팔려고 했더니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세로 내놓았던 곳들도 대출을 받아서 내보내고 공실로 매도를 해야 될지 또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는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할지 이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채 있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가 내년까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팔려고 하면 새로운 전세를 놓기보다는 없애겠죠. 전세 낀 매물을 아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량들이 만약에 많았다고 하면 손바뀜이 되면서 다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해서 2년 정도 거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갱신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4명 이상은 갱신권을 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권 사용이 훨씬 더 앞으로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매일경제 11월 16일 기사에 따르면요. 3년 만에 최고치 갱신권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매물도 없고 전세값이 치솟아서 전세난이 극심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있다 보니 기존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한 번 더 전세를 살까?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 수요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 수요는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시기고요. 그런데 전세 수요는
물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체크해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32,925건이었는데 25년 11월 23일 기준으로 25,950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일부 잠깐 매물이 늘어났다가 다시 좀 줄어들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1.3%가 감소를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엔 41.3%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전세 물량들이 뭐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세 물량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사회민주당 대표인 이제 한창민 국회의원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발의를 하면서 세입자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우리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고요. 한 번 갱신권을 써서 4년까지 살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 3년으로 계약을 해서 갱신권을 2번 사용할 수 있게 해서 9년까지 보호를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2년 하고 한번 갱신권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임대를 주게 되면 4년이 묶이다 보니 4년 동안 임대료를 5%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세 가격을 최대치로 높여서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우리 2020년도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막 줄 서서 전세를 계약하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통과한 것도 아니고 아직 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진행이 안 되었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를 줬다가는 9년 동안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만약에 노토라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9년 동안에 묶이게 되니 그냥 지금 매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전의 사례들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시행하기 전에 이전처럼 1억씩 2억씩 전세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전세 물량도 없고 하다 보니 최근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전세 살려면 집주인 면접에 6개월 인턴까지 한다. 이 내용은 이제 국회 청원 게시판에 임대인이 청원을 올린 겁니다.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한다는 글이고요.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인턴십, 6개월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월세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훼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면접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 문제라던가 임대인에 대해서 보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강화됐잖아요. 또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세 물건이 없으니 임차인 면접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임차인 서류 면접 목록,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급여 명세서라던가 신용 점수, 월세 납부 계획 및 전세금 납부 계획서, 계약갱신권 포기 각서,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도 또 임대인들도 전세를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치솟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전세 물량도 없고 신축 입주 물량도 없고 기축도 없어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물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상승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내년 전세 가격을 전국 4%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4%는요, 이전에 25년도 대비해서 4배가 오른 수치인데요. 이전에는 1%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26년도에는 4% 이상을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추세라고 하면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 이상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8억에서 10억 원대의 전세 같은 경우는 이미 4%를 넘어서 상승해서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전세 매물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월세 수요로 점점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전세
반전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전세도 대출이 원활하게 안 나오다 보니 반전세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월세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세를 월세 가격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월세 가격도 계속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될 겁니다. 내년은 전세 가격 상승이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 전세를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전세 거주하면서 투자를 분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세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셔서 전세를 계약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갱신권을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한테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 만기여서 갱신권이 아까워서 더 살래요 이러기보다는 내가 자금 여력이 조금 있고 또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전세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매매 포지션으로 바꾸는 걸 한 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규제 지역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떡해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들도 전세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전세 가격이 한 달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매매나 전세나 빠르게 선택하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